오전 11시 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요. 또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입니다. 유럽에서는 다시 한번 국가 재봉쇄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우리 시장은 오늘 쭉쭉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 마감부터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4% 하락하면서 3,140선의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오전 중에는 1,000스닥의 시대를 열면서 1,007포인트 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늘 아쉽게도 종가상 1,000포인트는 넘기지 못했습니다. 994포인트 선에 마감한 모습이네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정말 어려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도합 4조 원이 넘는 규모로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장중 내내 팔자세로 일관하자 개인들이 어쩔 수 없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좀 받치는 모습이죠. 개인들 역시 4조 2천억 규모의 순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수급 흐름은 동일합니다. 역시 외인과 기관이 힘을 합쳐 덜어내자 개인들이 4,140억가량을 사들이면서 이 힘겨루기 속에서 코스닥도 등락을 거듭했던 오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거스르고 강하게 오른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오늘장 주인공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품귀 현상에 비메모리 수혜주가 움직이는 모습이죠. 어젯밤 구해줘 스탁에서 구해드린 종목입니다. SFA 반도체 오늘 하루 만에 바로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이고요. 시그네틱스도 함께 장중 상한가 도달했다가 25% 상승으로 마감이네요. 관련해서 함께 움직였던 서플러스 글로벌과 프로텍도 함께 보시죠. 서플러스 글로벌은 반도체 재판매 업체 중에 세계 1위 기업으로 반도체 설비 투자의 확대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올랐고요. 오늘 프로텍은 반도체 생산을 100배까지 증대할 수 있는 장비를 공급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함께 오른 모습입니다. 두 종목 모두 상한가 도달이고요. 자, 개별 이슈가 있던 특징주로는 룸투코리아 꼽아봤습니다. 텐센트가 한국 게임 업체에도 투자를 하면서 액트5의 최대 주주로 또 등극을 하게 됐는데요. 액트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룸투코리아 뉴스와 함께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죠.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홀로 상한가 간 종목으로 현대 BNG 스틸과 우선주도 이슈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 LG 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세 보였던 그룹주, 현대차 그룹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연간 실적과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오늘 공시를 통해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22%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실망으로 돌아서면서 현대차의 하락과 또 현대차 그룹주들도 동반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장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대형주 약세 속에 좀 중소형주는 선방을 해주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떤 종목들 선점해 봐야 될지 오늘도 1시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등장하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화요일 밤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지 장창민 전문가 나와 계시네요. 두 분의 전문가 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종목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저희에게 사연들 남겨주셔야 하는데요. 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안 되고요.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번이고요. 지금 바로 종목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짧게 구해줘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나는 좀 사연이 많다, 할 얘기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이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텐데요. 첫 번째 MTN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도 있을 텐데요. 버튼 클릭하셔서 글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과 함께 또 어떤 뉴스에 집중하고 계신지 관련해서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얼른 사연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사연들 보내주는 동안에 저희는 또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는 장창민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우리 웃으면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사실 코스피 오늘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웃으면서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인데요. 2%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줬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이죠. 1월 11일에는 4.4조 원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네. 역대급의 매수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반대로 이외 투자자들은 순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은 반등세가 조금 나오면서 마감은 했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을 바이 앤 바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기관은 약 2.2조 원 순매도세, 외국인들은 약 2조 원대 순매도세를 보여주었는데 일단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바이, 안녕이라고 하면서 좀 매도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기금 또한 작년 12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은 주가가 오르면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좀 비워내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너무 주가가 오르니까 매도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요. 주가가 좀 안정화되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 설명드릴 때 하락할 때 매수하고 상승할 때 매도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렸는데 오늘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바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스마트해졌다는 거죠. 아마 외국인과 기관은 좀 놀랐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시장이 좀 크게 밀릴 수도 있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밑에서 받치고 있고 매수세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시장 브리핑 드릴 때 강조하는 점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는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반도체 대표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하락세 마감하고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 기아차의 하락으로 인해서 코스닥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좀 약세 시장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청하시는 분들 또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시죠. 이러한 개인 투자자분들끼리 서로 믿으면서 시장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만끽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 하락 마감은 했지만 반등세가 내일 아니면 모레쯤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의 하락세 마감으로 인해서 조금은 시초가 좀 하락세 시작할 수도 있지만 강한 반등세 기대할 수 있고 그동안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많이 올라서 매수를 못 하셨을 텐데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시장 반등세에 맞춰서 좋은 수익 이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표주들을 매매하자는 전략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그리고 섹터를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섹터를 보자 하면 어제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던 LG생활건강이 있죠. 오늘도 상승 출발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줄 것으로 보였는데 시장이 약세 시장을 보이다 보니까 상승폭 마감하면서 좀 약세 흐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소비주 섹터 위주로 보시면서 롯데 하이마트, 이마트 등 유통 관련주들도 한 번씩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출회는 좀 우려는 하시되 지금 곧바로 시장 흐름과 반대 포지션을 잡지는 마시고 시장 흐름에 맞춰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죠. 상승폭을 상한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10%, 8%, 5% 이상까지도 빠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익을 줄 때 조금씩 수익으로 나오면서 좀 보수적인 대응하시는 전략은 좀 유효하겠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50포인트 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주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3,150포인트 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최근 흐름 보면은 올랐다가 빠졌다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50포인트 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종가 마무리입니다. 종가. 이 부근의 종가죠. 이날 1월 10일의 종가인데 이날의 종가를 잘 지탱하고 회복해 주는지가 정말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50포인트 선을 지속해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유지하는지 체크하시고 하단으로는 21선과 좀 이격도가 커요. 그래서 이 3,050포인트 선까지 있는데 주가 좀 시장이 좀 횡보하면 조금씩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3,100포인트 선까지는 좀 시장 하락을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 바라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3,150포인트 선을 빠르게 회복하는지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센스 있게 또 정리를 해주셨네요. 외인과 기관이 바이 안녕 했다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바이 강하게 사던 오늘 코스피 시장이었고요. 오히려 그동안 사려고 했는데 못 샀던 종목들이 있다면 지금 놀림목을 공략해서 잘 사보자라고 하시면서 짧게 더불어서 소비주나 유통 섹터도 꼽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재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시네요.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좀 아쉬운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시원하다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우선 시원하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좀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지수가 그동안 많이 올라간 만큼 이렇게 시원하게 오늘 또 빠지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3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종목이 무려 2배나 더 많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지수가 시원하게 빠져야지 다음 반등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있었고요. 금융, 투자, 투신 등등 다양하게 강한 매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장창민 전문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인 하루였고 개인이 강하게 받아준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지수가 좀 빠진 데에는 아무래도 미국 추가 부양책 통과 지연의 원인이 있고요. 백신 관련해서 접종 지연 또한 한몫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또 미국의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발표를 조심스럽게 앞두고 있는 만큼 미 연준이 이 같은 불확실성을 얼만큼 잠재워줄지에 따라 증시의 방향성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 그래도 코스피 시작보다는 하락세가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쉬어갔던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또 지수가 많이 오른 만큼 숨고르기 장세, 또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또 이제 국내외 시장 모두 기술적인 부담감을 해소하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고 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바로 회복이 가능한 시장이고 또 지금 시장이 돈에 의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중기 상승 역시 저는 추세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났는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유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코스닥 이 1000포인트 선에서 불안불안하기는 했습니다만 차라리 시원하게 잘 빠져줬다. 앞으로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코스닥 좀 더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하락한 종목수들이 많긴 했지만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기도 했고 또 눌려있던 바이오주가 올라오기도 했던 코스닥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실적주들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 흐름들을 살펴봐야 될지 또 궁금하실 것 같네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자, 전반적인 시장도 함께 정리해봤고요. 이 두 분의 전문가 구해주신 종목들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장창민 전문가와 먼저 종목 성공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제가 지금 봤지 뭐예요? 서플러스 글로벌이 또 전문가님 종목이었네요. 네. 오늘 제가 앞서 오프닝하면서 정리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쭉 상한가 도달했던 종목,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저희는 3,100원대에서 매수 처리가 돼서요. 지금 80% 가까운 최고가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플러스 글로벌은 전문가님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설명드릴 때 이 회사가 주요 고객사가 TSMC 그리고 DB하이텍이라고 했어요. 요즘에 동부하이텍이라고 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저번에도 AS 한번 드릴 때 이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리포트가 좀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주요 내용이 반도체, 파운드리 호황, 그리고 반도체 중고 장비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 실적 그리고 재무, 테마가 완벽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앵커님께서도 특징주로 설명해 주실 때 반도체 장비 딜러 가운데 글로벌 점유율 1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 설명드릴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최근 제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목표가 1월 20일 날 달성을 했습니다. 3,650원을. 하지만 이때 거래량을 살펴본다면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이날의 거래량이죠. 2017년에 상장 이후의 최대 거래량이 약 1,900만 주입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량을 본다면은 이날 250만 주 수준이고 다음 날에도 1,000만 주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빠르게 상승할 줄은 제가 좀 기대는 못했었는데 400만 주 수준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봉 흐름만 보더라도 이렇게 강한 흐름이 한 번에 이어졌죠. 그만큼 물량 소화를 많이 했고 올릴 만한 명분이 충분했다라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만큼 내일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목표가를 상향해서 5,000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해가지고 더 높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향 목표가로 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기분 좋게 수익 더 챙겨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상한가가 나온 종목을 봤다면 또 지난주에도 상한가가 쭉 나와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가님 종목들이 너무 잘 가는데요. 지금 YMT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상한가 도달하고 지금은 살짝 차익을 챙기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목표가를 넘어섰기 때문에요.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YMT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상한가 갔던 이유가 테슬라의 소재를 납품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그동안 넘지 못했던 가격대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것은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볼 수가 있겠지만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날 매물 소화를 좀 강하게 해줬다는 거죠. 이전 매물대를 소화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린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이전에 최대 거래량을 넘지는 못했죠. 그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주요 고객사로 테슬라를 뒀기 때문에 이제는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5,000원보다 더 상단인 28,000원으로 제시해드리면서 좋은 수익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목표가 2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수익 더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들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도 달성한 종목이 있는데요. 이번엔 아진산업을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도 계속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목표가 4,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최고가 4,540원까지 도달하면서 20%가량 수익률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수익권에 있네요. 아진산업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더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죠. 현대차를 필두로 해가지고.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로 안내드렸던 4,000원 선을 좀 지키고 있어요. 그동안 넘지 못했던 선을 넘고 나서 지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날 알려드렸었는데 시초가가 높게 잡히면서 좀 불안한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한
거래량 계속적으로 실려주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어저께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4,540원까지 뚫어줬는데 그동안 넘지 못했던 가격들을 넘어섰다. 이것을 심리적으로 본다면은 그만큼 더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 현대차, 제가 코스피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관련주들을 좀 직접적으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좀 중소형주 위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이 종목의 회사의 매출의 90% 이상이 현대차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시면서 목표가는 5,2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산업 역시 목표가 상향 조정입니다. 5,200원까지 높여주셨으니까요. 또 수익 더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지금 계속해서 목표가 넘어선 종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종목으로는 SAMT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제 기억으로 오늘도 강하게 올랐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오늘 11%가량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목표가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부릉부릉 시동을 좀 걸다가 오늘 쭉 올라준 모습인데요. SAMT 이제 어떻게 볼까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더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계속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유통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내외 IT 업체들에게 유통을 하고 있는데 대주주가 삼지전자입니다. 이게 11월 11일 날 안내드렸던 종목인데 작년이니까 좀 기간이 좀 오래되기는 했죠. 이 종목을 설명드릴 때 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들고 보자라고 했는데 연말 때는 배당락 이후에 조금 빠지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듯 했는데 이제는 배당락 이슈가 좀 사라지고 나니까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지전자도 많이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동반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홍콩 소재지로 있는 자회사 또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되고 오늘 목표가로 안내드렸던 2,750원을 달성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었죠. 장중 20%까지 상승해 주었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배당까지 고려한다면 7, 8%, 6에서 8% 정도 배당을 노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20%의 수익률이다 하면 27%, 28% 수준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에는 오늘 거래량 1,400만 주 나왔는데 이전 최대 거래량 대비 많이 나오지 않았죠. 이전 최대 거래량 부근이 어디냐? 2,750원 선인데 이 부근을 넘어설 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4,000원으로 상향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 번 수익을 챙기고 많은 종목들이 아니라 조금 더 볼 수 있는 종목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4,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흐름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V1텍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 기억에는 쏙 기억이 또 남은 종목이라서요. V 하면서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이면 좋겠다 했던 종목입니다. 자, V1텍 같은 경우는 지금 27%가량 또 수익률 잘 챙겨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LG화학을 필두로 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은 눌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또 2차 전지 시장이 바이든이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게 글로벌 뉴딜이죠. 글로벌 뉴딜이 아니라 그린 뉴딜인데 그린 뉴딜 이슈가 하루 만에 끝날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차에 대한 관심도, 특히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봉 흐름 보면은 오늘 그리고 어저께 최고가 갱신하고 오늘도 좀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밀리는 듯한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상향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던 14,500원 선까지는 지속 보유하시면서 좋은 수익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빠르게 수익 챙긴 뒤로 지금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주셔서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향해 주셨던 14,500원까지 수익 더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문민재 전문가의 종목도 안 볼 수 없겠습니다. 흐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바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메디포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다가 오늘 고가를 또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최고가 44,450원까지 오늘 찍어주는 모습이고요. 이로써 최고가 수익률 오늘 18%까지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자, 메디포스트는 잡아주신 목표가가 41,000원이었네요. 그래서 지금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어떻게 볼까요?
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추세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등과 함께 해외에도 계속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차트 흐름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계속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 이 신고가를 경신한 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이때 강한 이슈와 함께 급등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 악재가 아님에도 이렇게 차익 매물이 쭉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잠시 이때 쉬어갔던 이유가 시장이 최근에 잠깐 빠졌을 때 이 종목이 잠깐 쉬어갔고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41,000원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크게 봤을 때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구간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다음 목표 구간을 46,500원으로 추가 상향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도 역시나 목표가 상향 조정입니다. 지금 잠깐 눌린 부분은 시장 약세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멀리 보면 더 갈 수 있겠다라고 하셨고요. 목표가 46,500원으로 조정해 주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큰 수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K케미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지난주에 구해주신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조금씩 더 올라주면서 역시나 고점을 오늘 높여주는 모습입니다. 44만 9,500원까지 고점 터치한 모습이고요. 이로써 12%가량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전문가님 어떻게 더 보면 좋을까요? 네, SK케미칼 역시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무려 98%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종목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CMO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CMO가 꼭 필요한데 오늘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바이넥스뿐만 아니라 CMO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CMO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출까지도 반영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이 여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도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때 추천을 드릴 때 여러분들께 이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추천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21선이 또 5일선이 21선을 뚫어주면서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기 상승 추세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고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목표가는 추가 상향해서 46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도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네요. 46만 원까지 조금 더 봐도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수익 잘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또 하나 더 지난주에 구해주신 종목 하나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세원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에 구해주시고 그 다음날 바로 매수 처리가 됐는데 그날 바로 쭉 하루 만에 올라가준 모습입니다. 최고가 6,950원 달성했고요. 이로써 또 목표가를 하루 만에 넘어선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사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수가 부근보다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재진입이 가능할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세원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세원 역시도 저는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장창민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세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목의 메리트는 현대차,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 중에 있다라는 게 메리트가 되겠고요. 다양한 기업의 이슈를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이렇게도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가 올라가게 되면 언제든 다시 급등 가능한 종목이고 과거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밟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지선을 받아온 만큼 추가 상승 충분히 여력하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구간이 6,260원인데 저는 목표가를 좀 다시 높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8,200원 부근으로 최종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 다 묶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가를 알려주셨습니다. 8,200원까지 더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세원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궁금한 종목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흐름을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출산 정부 정책 관련주로 또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는 지금 19%가량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네, 아가방 컴퍼니는 제가 목표가 도달한 후에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린 종목이죠. 네. 그런데 오늘 흐름 보니까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2차 목표가 거의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4,150원을 알려드렸었는데 오늘 4,000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출산 관련주로 2025년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살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재료는 계속 살아있는 만큼 지금 자리가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딱히 저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계속해서 강한 상승선을 타고 있습니다.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흐름 보이시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이슈가 살아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노려봐도 되겠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다시 한번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거래량만 붙어준다면 충분히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까지는 4,500원까지 추가 상승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수익을 챙기고 그 뒤로 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더 보고 있었는데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목표가 4,500원까지 수익 더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중간 점검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얼른 구하러 넘어가 봐야겠죠. 중간 점검 종목 정리하고 저희는 금방 돌아올게요. 지금부터는 얼른 내일장 종목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사연 못 보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저희 계속해서 사연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번이고요. 종목 추천이라고 남겨주시면 이렇게 좋은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좀 나는 할 얘기가 많아요. 자세한 투자 성향을 남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고 사연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과 함께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또 얼마 만에 수익 내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까지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남겨주실수록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얼른 사연들 남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얼른 첫 번째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창 함께 열어보시죠. 자, 오늘은 저희 애청자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세진 시청자님의 사연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수익을 잘 보고 있어서 종목 추천 사연 올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괜찮은 종목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세진 시청자님의 사연이었고요. 키워드부터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사연부터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잘 보고 계신다라고 감사 인사 남겨주시면 힘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연 문민지 전문가님께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수익을 좀 잘 챙기고 계신 우리 애청자님이신 것 같으니까요. 또 이 수익 랠리 잘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어떤 거 노려볼까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제약주가 살아난 만큼 저는 오늘 제약주를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레고캠바이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ADC 기술들을 이용해서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 ADC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차세대 치료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픽시스 온콜로지와 함께 3,250억 원 규모를 함께 기술 이전 계약을 했는데 성금을 약 105억 원을 비롯해서 단계별 마일스톤을 3,150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건의 기술 이전을 해서 돈을 벌었을 정도로 기술력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업 재무제표를 보여드릴 텐데 재무제표 역시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도 2019년도에 흑자 전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적자 흐름을 많이 보이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흐름도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재무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작년에 이슈를 많이 받은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작년 5, 6월 달에 워낙에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바로 이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무상증자 이슈를 통해서 고공행진을 하다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의 좀 특징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타이밍만 잘 잡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급등을 보인 이후로 여기 추세선을 그어보면 42,000원 라인, 그리고 또 다시 추세선을 그어보면 5만 원 라인, 이 부분들이 과거 지지선 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아래로 내려갔으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종목 최근 흐름 보면은 다시 또 지지를 잡아주면서 56,000원대 지지 흐름을 잡고 반등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간에서 잡으면 이렇게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고 이렇게 잡으면 또 수익, 이렇게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나올 수 있겠다. 5일선이 21선을 또 뚫어주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잡으시면은 또 이곳에서 또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게 제가 볼린저 밴드 구간으로 해서 72,0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5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에는 레고캠바이오로 종목을 구해주셨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 쭉쭉 올라오는 만큼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투자 포인트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2,000원 잡아주셨고요. 하단 지지라인도 잘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부지런히 다음 사연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1985 곽은 시청자님의 사연 눈에 띕니다.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면 꼭 시장이 내려가네요. 시장 흐름에 상관없이 상승할 만한 종목 구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많이 속상하신 것 같은데요. 얼른 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아마 전문가님들도 좀 격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창민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항상 질문을 드려도 모든 전문가님이 대답을 못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네. 제가 사면 꼭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흐름과 상관없이 상승할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욕심을 좀 덜어내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전에도 시장 브리핑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 시장에서 포지션을 좀 잘못 잡으면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올라갈 수 있고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를 공략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해드릴 종목은 MI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일단 시간이 좀 없어서 빠르게 투자 포인트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비혈관용 스텐트와 비뇨기가 쇠석기를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 비혈관용 스텐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 현재는 국내 1위, 글로벌 5위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왜 관심 가지고 봐야 되냐 한번 살펴보면 일단 1월 4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 한 20일 정도 지났죠. 공시를 하나 냈어요. 20년 12월 30일자로 하나로 스텐트 품목에 대해서 미국 FDA 허가 승인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미국 FDA 승인 나면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작년 3분기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연구개발 비용이 9% 내외로 유지될 정도로 현재 개발하고 개발할 품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또한 신규 제품과 신규 사업으로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혈관 스텐트 시장 규모 또한 2013년 대비해서 올해까지는 82% 성장할 전망인 가운데 동사는 국책 과제를 통해서 몸속에서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스텐트,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스텐트를 개발 중으로 제품 라인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통 비율도 33% 수준이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 또한 상당히 작은 상태입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빠르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어돌은 선이 제가 4,500원에서 4,770원 선입니다. 4,770원 선이 어떤 시점이냐라고 보면은 상장 당시의 종가입니다. 상장 당시의 종가인데 이 주가를 봤을 때는 이 4,500원과 4,770원 선으로 주가를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주식은 심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주식을 올리고 싶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뺏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배열 상태 흐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오늘도 좀 윗꼬리가 좀 길게는 달렸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장장민 전문가님은 MI텍으로 또 종목을 구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4,400원으로 안내해 주셨네요. 우리 시청자님 이번에는 꼭 수익 챙길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샵 9100으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 얼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저희 구해줘스탁의 첫 방문이신 시청자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 시청자님의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사연은 처음 올리는데 꼭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요즘 현대차니 기아차니 잘 가던데 그 후속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관련주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계좌 역전 노려봅니다. 라고 또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김형식 시청자님의 사연 키워드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 시청자님 잘 오셨습니다. 사연도 잘 남겨주셨고요. 얼른 구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문민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자동차 관련주가 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후속주도 찾으시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생각나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네. 바로 사연을 통해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해드릴 종목은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에 골격이 되는 차체 부품과 제조 공급을 통해서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 자동차에 골격이 되는 차체 부품 중에서 이 주제품인 고안전, 고강화, 그리고 경량화를 통해서 핫스탬핑 공법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기술력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중국 지역의 전기차 업계에서 신규 납품을 시작해 향후 글로벌 전기차량 판매 매출 증가까지 기여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요 매출처로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테슬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규 상장주 중에서 핫했던 명신산업이 3연상을 기록하면서 놀라운 강세를 보였었죠.
이 명신산업의 43.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봐도 정말 좋은데요. 이 재무제표 역시도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무제표 보면은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3천억대인데 2019년도에 한번 살펴보면은 1조 2천억 원대 매출을 내면서 저평가된 종목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차트 흐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오토텍은 과거 1,000원대 하던 종목이었습니다. 정말 1,000원대 하던 종목이 무려 12,000원대까지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7,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작년이었죠. 작년에 상장 이후로 뚫지 못하던 라인이죠. 여기 7,000원대 라인을 뚫어주면서 7,000원대 라인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저항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항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에 이렇게 강하게 뚫어주면서 놀라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인데 11월 27일 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나온 다음에 보통 이렇게 추가 상승할 수 있죠. 추가 상승하다가 음봉 당연히 나왔죠. 근데 거기서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지지선을 쭉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 말인 뜻은 뭐냐면은 이슈만 받쳐준다면 다시 한번 추가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량만 조금 더 들어와 준다면 추가 급등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여기 계속해서 5일선을 잘 타고 있는데 이 5일선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계좌 상승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1,8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S오토텍으로 또 구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1,800원으로 알려주셨고 손절가는 8,000원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 종목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연 하나 빨리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창 얼른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주선장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승이 점점 둔화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봐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만한 종목으로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장창민 전문가님께 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어떤 종목 구해주실까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종목명부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DK락이라는 회사입니다. 동사 일단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체 개장용 피팅 및 밸브는 조선해양 플랜트, 원자력 화력 및 수소용 자동차 산업, 해외 정유시설의 대형 플랜트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시험 기관 독일의 제품 시험 인증인 EC79 인증을 취득한 세계 유일한 회사인데 이 인증은 유럽 연합에서 부여하는 수소, 동력 자동차의 형식 승인을 의미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현대차 주가 흐름이 정말 핫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인 넥소의 연료 공급 모듈에 8가지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아진산업으로 구해드릴 때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죠. 이 종목 구해드릴 때 현대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설명드렸듯이 이 종목 또한 현대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투자 포인트는 투자자분들께서 잘 보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15,300원은 그동안 넘지 못했던 선. 하지만 넘고 나니까 좀 빠지죠. 이게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해있는데 이런 갭 구간을 좀 빠르게 좀 만회하는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지 구간을 형성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까지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 선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DK락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19,000원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상공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장창민 문민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